재혁아 프린트 갖고 왔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정적분해 활용 뒷부분 남은 거 조금만 마저 마무리할게요. 자, 입체도형의 부피. 솔직히 말하면 입체도형의 부피는 아마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기다 그냥 쓰고 좀 이따가 왼쪽에다 좀 다시 한번 정리한 걸로 써놓을게요. 자, 입체도형의 부피는 핵심이 딱 뭐죠? 그 구분구조법 할 때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죠. 아예 뭐 이런 입체도형이 만약에 존재한다 라고 친다면 이때 그죠? 아예 축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어떤 X축을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밑에 있는 이 맨 아랫부분을 X가 빵인 상태로 잡고 여기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X축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지점, 그러니까 거리가 X인 지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축인데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X인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때 X 지점에서의 어떤 단면적의 넓이가 아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일부러 이렇게밖에 문제를 안 주죠. 자, 그래서 얘는 이때 단면적의 넓이를 S라고 보통 구할 수 있게 주거나 아니면 식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근데 실전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얘 넓이를 직접 구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쪽 부분의 곡선이 뭐 식을 줘서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뭐 그걸 반지름으로 사용한다든가 라고 한다면 넓이가 그냥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의 넓이를 X 지점에서 넓이 SX라고 잡아보면은 얘는 전체적인 부피가 어떻게 돼요? 딱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넓이에다가 아주 미세한 dx를 곱해요. 그죠?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높이를 곱해주면은 거의 어떻죠? 종이장 같은 부피가 나오죠? 그렇죠? 종이장 같은 부피. 한마디로 종이를 차자자자작 쌓아서 부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얘도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부피, 어떤 전체적인 부피는 아니 그럼 이렇게 쓰자. 얘는 인테그랄 S에다가 dx를 곱한 걸 싹 다 더하는 걸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마지막 끝 지점이 지금 x가 얼마인지까지도 좀 정해줘야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a 지점까지 나온다라고 친다면은 x는 지금 0부터 a까지 지점.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나타나지는 전체적인 부피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개념 정리로 단면적의 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서 싹 다 더한다. 실제 문제로 한 번만 좀 봅시다. 81번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제곱분의 3x 플러스 1 얘를 아예 그래프를 내 맘대로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약간 사선에서 그린 거고요. x축, y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래프에서 입체도 형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왜냐면은 분수함수가 기준이고 거기다 그냥 루트만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 상태인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1인 부분에서부터 x가 2인 지점까지 둘러싸인 부분인데 어떤 특정 x 지점에서 어떤 모양이냐? x 지점에서 얘가 이 높이 값을 한 변 길이로 잡고 있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런 정사각형이 지금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인 넓이 sx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fx라고 잡는다면 결국에 얘는 뭐예요? 그냥 fx에다가 x 지점이니까, 그죠? x 지점이니까 fx에다가 아니 뭐 높이도 fx죠. 그러니까 단면적인 넓이 자체가 그냥 fx 통째로 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체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면 1지점에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도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뭐 요거.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계속 연결된 걸로 싹 다 더해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림이 약간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좀 비교해서 보는 게 좋아요. 81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옆으로 눕힌 거야. 그러니까 입체도형으로 보기가 좀 더 좋게 그려진 상태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림이 안 주어져 있다면은 솔직히 이렇게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보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때 만들어져 있는 이 정사각형은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진 그 평면, 그러니까 칠판 평면의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요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 그쵸? 그래, SX에다가 DX, 아주 조그마한 미소가루를 곱한 종이장 같은 부피, 그쵸? 요런 것들이 1부터 2까지 그냥 싹 다 더해지는 거죠. 이게 1부터 2까지 싹 다 더해지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1부터 2까지 결국에는 그냥 fx 제곱이니까 얘는 1부터 2까지 그냥 요거 제곱 x 제곱분의 3x 플러스 1.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식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경우가 많아요. 왜? 제곱근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진짜로. 일부러 제곱시키면은 루트가 사라지게 만들려고 이제곱근 씌워놓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그렇죠. 별로 일도 아니죠. 어차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찢어내면은 되니까 가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꼭 높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찢어낼 수 있으면은 따로 찢어내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자, 그러면은 이게 좁다. 3ln x. 어차피 양수밖에 없으니까 빼기 x분의, 그렇죠? 여기다가 1, 2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 집어넣으면은 3ln 2 빼기 2분의 1. 여기다가 빼기 1 집어넣으면 빵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3ln 2 플러스 2분의 1. 답이 그냥 요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한 문제 정도는 좀 직접 풀어보면서 감 한 번만 잡아볼게요. 82번 한 번만 봅시다. 풀었네. x 제곱이 이거랑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문제에서 정사각형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면이 다 정사각형인 거야. 이것만 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구조법 할 때도 어떠냐면은 넓이 구할 때도 어때요? 직선을 그냥 계속 더하는 거죠. 직선에다가 dx 곱해가지고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같은 직사각형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단면을 이렇게 줬구나. 그렇지. 그 단면을 계속 종이처럼 높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dx를 곱한다 그러면 얘가 미소와 높이를 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종이장 같은 부피가 나와요. 오케이.
그죠? 별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푼 친구들은 다른 것도 조금만 더 뒤에 풀어도 되니까 천천히 풀어보고 있을게요. 어디가 잘 안 되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 자, 0부터 2 사이에 어떤 x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를 1부터 2부터 3까지 넓이 구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어떻게 하지? 유도하고 적고요. 그쵸? x 지점에서의 높이 fx지? 그 fx에다가 dx 곱한 거. 그럼 성분 같은 직사각형이 되지? 딱 중간 그. 그 사이에는 어떤? 그거를 2부터 3까지 싹 다 합하는 거야. 이게 넓인 거지. 똑같아. 얘도 어떤 x인 지점에서의 단면적인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두 함수의 차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되겠고, 그거 어차피 제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sx예요. 그러면은 sx에다가 dx를 곱해서 거의 종이자 같은 넓이 부피를 만드는데, 걔를 0부터 2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거지. 0부터 2까지 싹 다. 그래서 x 지점에서 넓이만큼. 적분을 했는데 어떻게 분모를 갔어? 2분을 해버렸어. 오케이. 차수가 올라가야지. 자른 게 x축에 직각이 되게끔 자른 거야. 이렇게요? 근데 그럼 얘도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을 알 수 있지? 다 정사각형이지. 맞아. 치환적분이다. 왜냐면은 이의 지수가 지금 2차죠. 제 근형 적분이 안 돼. 그래서 쟤는 속미분이 2t가 곱해져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되는 친구는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0일 때를 기준으로도 정사각형 나온다고 얘기했고, 2 집어넣었을 때도 요 차이의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넓이 구할 때도 뭐 여기 뭐 1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때도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1부터 2까지 더한다. 그게 뭘 더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자 라는 거예요. 어떤 x 지점에서의 높이 fx에다가 dx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그 구분구조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x 지점에서의 높이에다가 아주 작은 가로를 곱해서 거의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1부터 3까지 그냥 싹 다 서메이션 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똑같은 얘기죠. 얘도 0부터 2까지인데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변소 지점으로. 왜냐면 변소가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밑변으로 하는데, 그때 이 넓이 하나 구해주면은 요게 surface x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넓이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dx를 곱해주면은 거의 종이장 같은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죠. 거의 종이장 같은 부피. 자, 다시 한번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인 넓이에다가 dx를 곱하면 종이장 같은 부피가 되는데, 그거를 싹 다 더한다.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싹 다 더한다. 그렇죠? 이게 그냥 이 내용이 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적분의 정이에요. 그래서 구분구조법에서 봐도 이게 정적분의 정이에요. x제곱에서의 함수값에다가 dx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 그걸 부피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이
미적분에서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대로 계속 구해 나갔다.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 부피가 나올 테니까 얘는 이 x 지점에서의 함수값에서 이거 뺀 거라서 얘는 여기서 이거 뺀 거 루트 2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단면적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어차피 그냥 이거 제곱했으니까 2x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1 그쵸? 제곱이니까 맞네. 맞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적분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헷갈리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2루트 2는 냅두고요. 이게 원래 2루트 2의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대소함수 적분은 모르겠으면 지수 형태로 바꿔놓고 보면은 실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일단 대소함수는 차수부터 하나 끄집어 올리고 미분할 때 2분의 3 나가는 걸 없애야지 라고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은 x 그 다음에 0 우리 위끝 아래 끝이죠. 자, 0이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2 집어넣었을 때가 4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2루트 2네요. 그렇죠. 2 집어넣으면 2루트 2 2루트 2 8 3분의 16이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2 나오겠고 빵 집어넣으면 다 빵 나옵니다. 대소함수들 같은 경우는 0 집어넣으면 거의 대부분 다 0 나오죠. 근데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초람수에서도 0 집어넣었을 때 0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실수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미적분 선택자들 중에서 0 집어넣어서 0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죠. 수투는 거의 대부분 0이지만 자,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3분의 16이니까 3분의 18, 16, 34 그쵸? 그래서 답이 34 30배라 그랬구나. 30배 340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도 조금 넘어가 볼게요. 저기 미안해. 스텝 1은 그냥 싹 넘어갈게요. 좀 너무 날림인가? 근데 진짜 되게 쉬워서 그래요.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보이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부 다 어때요? 스텝 1은 정사각형 아니면 정삼각형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냥 제곱만 하거나 4분의 루트 3 x제곱 그죠?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텝 2 쪽에도 뭐 사각형이 아니거나 삼각형이 아닌 건 없어요. 근데 왜 스텝 2로 잡았냐? 일단 92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게 y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살짝 다르죠. 그 다음에 93번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라서 살짝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꾼 거예요. 별로 그렇게 엄청 차이도 안 나요. 입체도형은 지금 여기까지 나온 문제가 딱 이 수준이기 때문에 수능 때 나오면 어때야 돼요?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어려워봤자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방금 푼 거 이거 있죠? 이 정도예요. 진짜로. 그럼 왜 틀리는 거예요? 까먹어서. 아예 기억이 안 나서. 진짜 그것만 아니면 무조건 맞아요. 입체도형의 부피는 절대로 어렵게 안 냅니다. 절대로. 괜찮죠? 자, 그럼 스텝 2에 있는 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92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Y축으로 둘러싸인 것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좀 애매하지? 괜찮아요. 어떤 Y 지점에서의 X가 그 X의 절반에다가 루트 3 곱한 거. 그래서 넓이 구하고 그게 Y가 1부터 2까지 간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y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x dy로 들어가면은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면 아우 난 싫어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거 볼래? 그 역함수 구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lnx 그래프에서 x가 1부터 2까지인 걸로 봐도 됩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풀이가. 그쵸? y축으로 둘러싸인 게 싫으면은 대칭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역함수 정적분도 다 그렇게 풀어요. 원래가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데? 얘가 높인 상태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죠. 아무래도 지금 이게 그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헷갈리니까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들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힘들죠. 이렇게 푸는 게 좀 힘든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좀 힘든 상태니까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함수는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기 때문에 2x제곱의 역함수 ln x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으면 돼요? 얘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딱 1부터 2 지점까지 이 부분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삼각형, 그쵸? 정삼각형 이렇게 부피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 x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lnx이기 때문에 한 변 길이가 lnx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삼각형의 넓이에다가 dx 곱한 걸 1부터 2까지 싹 다 더하면 돼요. 괜찮죠?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분홍색 풀이를 먼저 풀어보는 게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적분이 잘 안 돼요. 이게 로그 함수는 절대 기본 적분이 안 되죠. 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부분 적분이 거의 90% 이상. 근데 일단은 내가 얘기한 순서 기본 적분 분명히 안 되고 분수 적분 아니고 그러면은 지원 적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를 지원 적분 하려고 해도 얘를 D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속미분이 D분의 L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얘는 넘어갈 부분 적분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E를 적분할 거라고 얘는 D 기분할 거. 이렇게.
미음. 저기에는 이렇게 좀 보면 안 되겠지. 뭐냐면은 이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90% 이상이 다 부분적분.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 부분적으로 들어도 되는데 순서상 기본적분 안 되면 분수적분 당연히 지원적분을 생각해야 될 텐데 지원적분도 솔직히 LMI를 지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LMI를 지원하는 순간 속리분이 y분의 1이 나오는데 근데 그 y분의 1이 나오면 또 그좀 만들다가 CT가 지정하죠. 그래서 그냥 부분적분 LMI 제곱 통제로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할 거거든요. 그치. 그럼 그 함수는 절대로 기본적분은 안 돼요. 이게 90% 이상이 지원적분이지. 부분적분이지. 그래서 lnx 제곱 통제로를 미분할 걸로 하고 적분할 거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개로 해도 상관없는데 계속 그냥 빼놓는 게 편하지. 지금 x가 왜 나왔지? 적분에서 내보는 거죠. 아니 개수인데. 아 맞아.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여기랑 이거 나서 그치 그치. 천천히 써야 돼. 실수 안 나오게. 아, 4분의 루트 3. 함경 길이가 그치 2분의 1 lnx 사인 60도니까. 근데 유이가 지금 3차가 되면 안 되는데. 로그 함수는 절대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쟤는 그래서 부분적분 이렇게. 우리는 저기 입체등의 부피는 일단 나중에 좀 더 봅시다. 자, 지금 아이고야 미안. 자, 이걸로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lnx가 함병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lnx 제곱이 될 겁니다. 솔직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얘를 이렇게 돌려서 보는 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산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1부터 2까지 sx에다가 dx 곱한 거 그쵸? sx dx. 자, 요게 1부터 2까지 그쵸? 여기다가 4분의 루트 3 lnx 제곱. 그쵸? 지금 이게 계산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대부분 다 여기서 계산이 막히고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조금 그렇게 두껍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로그 함수 적분에 관련된 거. 근데 기본 체계에서도 놓고 보면은 적분 순서 한번 볼게요. 기본 적분, 그 다음에 분수 적분, 그 다음에 치환 적분, 그리고 부분 적분, 그 다음에 대칭성 이용한 적분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기본 적분에서는 절대 ln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ln 자체가 적분이 아예 안 됩니다. 미분에서 ln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는 미분으로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없어요. 자, 그러면 분수꼴 적분에 관련된 것도
아니 당연히 얘는 분수꼴이 아니니까 지금 이것도 정리하기 좀 힘들어요. 당연히 치환적분을 떠올려 봐야 돼요. 그렇죠? 얘는 만약에 치환적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생각해보니까 합성상태 맞네. lnx의 겉껍데기로 지금 2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 안에 lnx가 지금 합성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lnx를 그러면 t로 치환해 보자. 치환적분 될 것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x분의 1 dx가 dt가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문제는 이 dx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x가 없잖아요. 여기 xdt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x는 어떻게 하지? 이걸로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x는 2의 t제곱. 아, 그럼 얘는 지금 2의 t제곱 dt로 쓸 수도 있겠구나.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얘는 1 집어넣으면 빵, 2 집어넣으면 1. 그쵸?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lnx를 좀 t로 잡았으니까 t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x가 지금 2의 t제곱 dt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얘는 이제 부분적분 2번 하면 그냥 끝나요. 괜찮죠? 그러니까 치환적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환적분은 해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설명한 건 뭐냐면 부분적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 실제로 로그 함수는 기본 상태에서 적분이 다 뭘로 들어가요? 부분적분으로 들어가죠. 당장 우리가 lnx 같은 거 적분한다고 치더라도 얘 치환해서 적분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어때요? 미분할 거랑 적분할 걸 이렇게 들어가죠. 미분할 거 적분할 거에서 lnx 1로 잡으니까 x분의 1 x. 그쵸? 이렇게 돌곱한 거는 그대로. 그래서 x lnx. 그 다음에 돌곱한 거는 빼서 한 번 또 적분한다. 그래서 x lnx 빼기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하도 많이 해서 lnx 적분하면은 x lnx 빼기 x 이 머릿속에서 나올 정도로 지겹게 많이 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는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이 부분적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쵸? 자, 그래서 얘도 부분적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대칭성 관련된 건 진짜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부분적분으로 본다면 일단 4분의 루트 3은 개수로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얘는 1 곱하기 lnx 제곱으로 보자. lnx 제곱 곱하기 1 dx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분할 게 lnx 전체 제곱, 적분할 거는 1. 그럼 미분하면은 2 lnx, 그쵸? 그 다음에 성미분 x분의 1 하나 나오고 뒤쪽에서 적분하니까 x. 이때 상수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원래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 뭐가 나와도 돼요. 그죠? 뭐 C라고 써도 답 똑같이 나옵니다. 3이라고 써도 답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본인이 편할 대로 쓰면 되다 보니까 보통은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둘 곱한 거는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이 둘 곱한 x lnx 제곱. 그렇죠? 얘는 이미 적분이 끝난 거기 때문에 1, 2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뺀 거는 한 번 곱해서 또 적분하죠? 자, 그러면 4분의 루트 3은 개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인테그랄. 그래서 둘 곱한 거. 그럼 당연히 둘을 곱하는 과정에서 x가 약분되니까 2lnx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lnx는 한 번 또 적분해야죠. 그쵸? 또 부분적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때 얘는 또 그냥 약분 일단 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미분할 거 lnx, 적분할 거 x, 그쵸? 1. 자, 그럼 얘는 x분의 1, 얘는 x. 그쵸? x lnx에서 빼기 x. 그러다 보니까 요 식 자체가 정말 지겹게 많이 나와요. 이 구간은 똑같이 1부터 2네. 그쵸? 정말 지겹게 많이 나와요. 뭘로 나와요? 다시 한번 x lnx 빼기 x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1, 2로. 괜찮죠? 자, 여기서 나머지 계산해 보면은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2 곱하기 1. 그쵸? 4분의 루트 3 입장에서 얘는 2가 되고요. 1 집어넣으면 그냥 빵이네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루트 3에서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는 2 곱하기 1 빼기 2.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빵 나오네요. 근데 1 집어넣으면은 빵 빼기 1. 근데 아래 끝이니까
그 반대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3, 2 빼기 2분의 루트 3.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뭐 만약에 얘를 4분의 루트 3으로 묶는다고 친다면 2 빼기 2가 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그 계산 연습은 좀 해줘야 됩니다. 조금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치환 적분 해도 돼요. 어차피 치환해봤자 부분 적분 또 2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얘는 딱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죠? 딱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적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는 어떤 특정한 y 지점에서의 x 좌표로 단면적인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단면적인 넓이는 sy예요. sy. 그래서 단면적인 넓이가. 자, 그럼 얘는 4분의 루트 3 x제곱이죠? 4분의 루트 3 x제곱.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얘를 4분의 루트 3 x제곱에다가 뭘 곱해요? dy. 그쵸? 거의 종이장 같은 단면적인 넓이를 부피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dy를 곱하고 그때 그 y 변수에 관련된 게 1부터 2까지 착착착착 더해 나간다. 그쵸? 종이 쌓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1부터 2까지라고 써주는데 문제는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x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를 전부 y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식에서 x를 y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x는 ln y니까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1부터 2까지 4분의 루트 3 y제곱 dy ln y제곱 dy예요. 어때요? 결국 식은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쨌거나 역함수 정적분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역함수 정적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이제 속도와 이동거리 및 곡선의 길이 관련된 거. 자, 유형 10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10번. 자, 힘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자, 여기 조금 헷갈릴만 할 수 있으니까 속도와 이동거리라고는 쓰지만 속도와 가속도까지 같이 한번 살짝 언급을 해볼게요. 예전에 속도, 가속도 한번 했으니까 빨리 본론만 좀 얘기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와 이동거리 관련해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직선운동. 그쵸? 직선 왕복운동. 당연히 위치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속도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시간의 변화량. 원래 엄밀한 의미는 원래 뜻은 시각인 원래 단어는 시각인데 그냥 시간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위치의 변화. 얘가 속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건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고 얘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쵸? 시각의 변화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그때가 미소 변화량에 관련된 거고 이게 순간 속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속도가 미분으로 나왔고 똑같이 가속도는 저희가 뭐라고요? 시각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가속도는 이계도 함수로 나온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리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거리라는 함수가 보통 S라고 많이 잡아요. 근데 이 거리 함수는 우리가 정의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거리는 이동거리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속력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속력 정의가 뭐예요? 속력은 거리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함수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긴 알았어 미안해. 거리 함수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기는 한데 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 요게 평균 속력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시간이 하나 10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시간의 순간 변화 분의 거리의 순간 변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이동거리 그쵸? 요게 뭐냐 어차피 얘랑 놓고 보면은 아니 이동거리랑 위치의 차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순간적인 변화면 앞으로 이동하나 뒤로 이동하나 어차피 크기는 똑같아요. 다만 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x의 변화는 음수가 나오지만 이동거리는 그대로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 dx 절대값과 똑같아요. 괜찮네? 그래서 얘는 dt분의 dx의 절대값 v 절대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속력 자체는 절대값 v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뭐 g't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미분 힘들어요.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식을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속력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얘는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속도의 크기. 알았어. 미안해. 아유 미안해. 와. 아이고 괜찮을까? 그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접근하면 속도 접근하면 위치 그 다음에 거리 미분하면 속력인데 거리를 미분하면 문제가 안 나와요. 그쵸? 이거 미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가는 건 하죠. 속력 적분하는 걸로 이동거리 구하는 거를 거의 속력 적분하는 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절대값 적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넓이 구하는 거랑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넓이 구하는 거랑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거.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얘는 평면 운동.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수식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 속도 가속도 하면서 일부러 그때도 이해하기 좋게 그래프 좀 그려서 갔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만약에 위치예요. 여기가 지금 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학교예요. 그렇죠? 직선 왕복운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예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가 대로가 뚫려 있어요. 무조건 일직선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왕복운동밖에 없는데 2차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는 평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길이 나 있는 게 꼭 직선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골목도 지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아예 위치 자체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x 위치도 시간에 관한 함수 y 위치도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치 자체가 두 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x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 y 위치도 시간에 관한 함수. 자 그러면은 속도는 뭐였어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어차피 우리가 x랑 y를 구분해서 보는 마당에 속도 자체도 x의 움직임만 가지고 한번 속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속도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 지점에 관련된 것도 속도를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점에 대해서도 딱 이때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딱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때 값을 여기다가 그려보면은 x 속도, y 속도 그게 전부 뭐예요? vx, vy 그쵸? x만 놓고 봤을 때 미분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f't가 될 거고요. 얘는 g't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x 속도와 y 속도를 놓고 본다면 f't, g't
자, 그게 가속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아니, 똑같죠? 그래서 X방향의 가속도도 이게 도함수, Y방향의 가속도도 이게 도함수로 나오게 될 텐데 문제는 요거잖아요. 속도의 크기. 그쵸? 이 지점에서의 X 속도와 Y 속도가 나와 있지만 결국 얘 속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이 방향이 지금 속도고 이 길이가 속력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속도는 어때요? 방향성이 있죠? 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속력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왜냐면 이동거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속도의 크기 자체가 요 분홍색의 길이랑 비례해서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속력, 똑같이 기호를 절대값 V처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미 벡터에서 그렇게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벡터에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X 속도와 Y 속도를 제곱합 루트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아니 왜 하냐? 왜 또 하냐? 아이 기억 안 날까봐 이 뒤에 가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배경 지식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속력은 뭘로 쓴다고요? 똑같이 절대값 V로 쓴다. 얘는 루트 Vx제곱 플러스 Vy제곱으로 나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 얘 미분에서 나온 것처럼 적분해서 나오죠. 미분에서 나온 것처럼 적분해서 나오죠. 똑같이 얘는 속도의 크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2천이건 1천이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가 2천. 아니 그래 이거 써놓지 말자. 자, 그러면 이때 거리 함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S라고 잡는다면 이거 함수 지정 못한다 그랬잖아요. 함수 지정 못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속력 적분으로 들어가죠? 그죠? 똑같이 얘를 미분해서 속력이 나온 것처럼 적분한 걸로 이동거리를 구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요거 잠깐만 좀 봅시다. 요것만 이건 겨울방학 때도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자, 요거 하나만. 자, 뭐냐면은 지금은 딱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걸로 정리 설명해서 봤는데, 그쵸? 이걸로 그냥 봤잖아요. 봤는데 그거 말고 아예 그냥 진짜로 어떤 X축, Y축 상에 존재하는 어떤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해보자 라는 거예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를. 자, 그러면은 똑같이 얘가 매개 변수 함수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이 전체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가 A지점, B지점 뭔진 모르겠는데 A지점, B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곡선 전체 길이를 아예 그냥 직선 길이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얘 큰일 났다.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 3명. 잠깐만. 안 돼. 진짜 이거 아니 뭐 한 번만. 자, 얘 직선 길이로 본다면 곡선 길이랑 그나마 좀 유사하죠. 부분구조법 하자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근데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어때요? 얘를 2등분을 해서 요 지점까지 선분 길이로 가요. 아까보다는 좀 비슷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마찬가지로 4등분을 해서 요 선분 길이 더한다 그러면 좀 더 비슷하다라는 거야. 괜찮죠? 똑같아요. 얘도 이 전체 A부터 B까지를 무한등분해놓고 그 지점들 간의 직선들, 선분 길이들을 싹 다 도해내주면 얘가 결국 곡선의 길이로 수렴할 거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어떤 특정 지점 무한등분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웃하는
양옆점 사이의 선분 길이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거를 나는 점의 논리로 생각을 해서 끌고 올게요. 끌고 오면은 몰라 어딘지 모르는 특정 지점. 제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어떤 특정 지점? 그 다음에 오른쪽 지점 있어요. 자, 그때 얘가 x값, 얘도 x값. 이 둘의 차이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점과 점 수준의 차이를 우리는 데리바티브 x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미소 변화량이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그랬죠? 뭐 디퍼런셜 x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데리바티브 x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dx 엄청 작은 점과 점 수준의 차이보다도 작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때 똑같이 y 값의 차이는 뭘로 볼 수 있어요? dy죠? 괜찮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무한등분된 상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 얘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d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전체 곡선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얘는 다시 한번 뭘로 본다고요? 이런 ds들을 싹 다 더하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ds들을 싹 다 더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예요. s가 a일 때 지점부터 s가 b일 때 지점까지 싹 다 더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알았어. 이거 안 돼. 자, 그러면 이거라고 친다면 지금 얘는 s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식을 못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 y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ds 대신에 이걸 갖다가 씁니다. 그럼 어차피 dx야, dy,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ds가 루트 dx제곱 플러스 dy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엄청나게 작은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미소 변화량 간의 피타고라스로 모양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루트 dx제곱 플러스 dy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s에 대해서 적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ds가 가지는 의미가 두 개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ds라는 어떤 길이 성분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정적분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분적인 의미는 뭐예요? s에 대하여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적분 변수 지정의 의미도 있다고 했죠.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기하학적인 의미는 맞아요. 이 길이가 이 길이로 되는 거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적분 변수에 관련된 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식은 맞는데 이걸 계산을 어차피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만약에 얘가 4개 변수 함수라면 t에 대해서 표현이 되겠죠? 괜찮죠? t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니까 당연히 적분한다 그러면 t에 대해서 적분하겠죠? 괜찮네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루트 dx, dy가 있는데 뒤에다가 없으면은 만들자라는 거예요. dt를 만들어요. 근데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분모 dt도 같이 만들어요. 그럼 1이니까. 그쵸? 자, 그때 분모에는 dt를 루트 내부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어차피 분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dt분의 dx 제곱이 되겠고 dy 같은 경우도 dt분의 dy 제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얘는 이제 t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a, b가 t의 입장에서는 언젠지로 환산 적용만 해주면 적분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때 얘는 4개 변수 함수로 이루어진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4개 변수 함수로 만들어지는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이게 함수식이 ft, gt라면은 f't제곱 g't제곱 그쵸? dt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내려가서 만약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ta부터 tb까지 얘는 x 속도와 y 속도
제곱화 루트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얘가 결국 뭐예요? 얘가 결국에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 적분이 결국 곡선의 길이랑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해돼요? 괜찮을까? 제가 괜찮아요? 이거 좀 괜찮아? 이거 좀 괜찮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 매개 변수가 함수 아니고 양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함수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y는 fx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적분할 때 x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식에서 자 루트 나와 있고 여기에서 dt가 아니라 x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dx로 만들어 줍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도 dx가 나와야 되겠죠. 얘를 루트 내부에다 넣어버릴게요. 자, 그럼 얘는 dx분의 dx 제곱이 되겠고 또 dx분의 dy 제곱이 되겠죠. 원칙상 dx, dy는 분모 분자꼴로 인정을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미적분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체인 룰이라고 하는 연쇄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분모 분자꼴로 정의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수학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결국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그냥 분모 분자꼴처럼 해도 고등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수학자들이 싫어하는 것 뿐인 거지. 자, 아무튼 얘는 그러면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당연히 a점이 x로는 좌표가 얼마인지 b점이 x로는 좌표가 얼마인지만 나타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때 요 식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xa, xb 지점까지 놓고 봤을 때 dx분의 dx의 1이죠? 1 되고요. 얘 dx분의 dy잖아요. dy dx. 얘가 양함수 입장에서는 f'x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게 최종 결론. 다시 한번 이걸로 마무리 지어서 정리하면은 얘는 매개 변수 함수의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면은 이거는 평면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포지티브 펑션 양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fx로 나타내는 게 다 양함수죠. 괜찮죠? 자, 이런 양함수로 나타나져 있는 곡선의 길이 그렇죠? 이게 딱 이 세 가지 툴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다 한 뿌리 한 뿌리 곡선의 길이 그죠? 그 DS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튀어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모르겠으면 일단은 요거 먼저 정리하고요. 내가 왜 계속 이 틀을 계속 유지하냐면 이 틀 그대로 가면은 이게 수토, 미적분, 뭐 속도가 속도뿐만 아니라 이동거리까지 싹 다 뚫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 체계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넓이 관계인지, 왜 이게 절대값으로 나가는 건지, 왜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인지 이런 것들 구조를 다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직선항공 운동만 아니 2차원 평면 운동까지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이동거리 구하는 방식이 결국에 음함수건, 매개변수함수건, 양함수건,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 괜찮죠? 다만 식이 조금 특이하게 나온 것뿐이에요. 양함수에서는. 괜찮죠?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다. 그래서 설명할 게 많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설명할 게. 자, 그러면은 일단 한 문제 정도만 좀 봅시다. 자, 맨 처음에 94번. 이 되는 친구는 풀고요. 나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풀면서 참고해주면 좋습니다. 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아예 감이 안 잡히면 그냥 보고요. 감이 좀 잡히면 직접 풀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그 다음에 y 위치가 2분의 1 사인 제곱 t네요. 자,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뭐 속력만 적분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다시 한번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치를 갖다가 결국 속력 적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속도부터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x 속도는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y 속도는 미분했으니까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가 되겠네요. 그죠?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거. 자, 그러면은 이걸로 뽑아낸 속력은 뭐예요? 절대값 v이기 때문에 그냥 예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죠. x 속도와 y 속도의 제곱합 루트라는 거야. 괜찮죠? x 속도와 y 속도의 제곱합 루트가 결국 속력이라는 거야. 괜찮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vx, vy 요게 지금 속력이라는 거야. 이게 vx고 이게 vy. 어떤 ft, gt 라는 x, y 지점에 대해서 얘의 x만의 속도와 y만의 속도를 구해놓고 그 둘로 피타고라스 해주면 결국 그게 속력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거는 그냥 물리 문제죠. 물리 문제. 자, 그래서 얘는 속력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거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거기다가 이거 제곱 들어가면은 플러스 사인 코사인 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루트 사인 코사인의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죠.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루트 사인 코사인 빼기 1의 제곱이네요.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둘을 곱한다고 해서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는 절대값 내부가 0이거나 아니면 음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실제로 1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둘이 1이 다 동시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 따라서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구나. 최종적으로 얘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0초부터 2분의 8초까지 속력을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0초부터 2분의 8초까지 1 빼기 사인 코사인. 그렇죠? 사인 코사인. 이거를 시간에 관해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자, 사인 코사인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미안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미안해. 공간이 좀 협소해서 끌고 올게. 미안.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빼기 사인 코사인 대신에 뭘 쓰면 돼요? 200각 쓰면 되죠. 사인 2x가 2 사인 코사인이니까 2분의 사인 2t로 잡아주자 라는 거야. 괜찮죠? 이러면 적분하기가 쉬워요. 2차 적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1차로 돌려야 됩니다. 이거 2차예요. 2차.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1 빼기 2분의 사인 2t dt. 그러다 보니까 얘는 t. 이거 적분하면은 빼기 4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2t가 되겠네요. 0 2분의 파이.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들어가고요.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거기서 아래 것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별로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딱 이동거리에 관련된 게 스텝 1에서는 94번밖에 없어요. 94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뒤쪽에서 99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99번. 좀만 힘내. 이해됐을까? 오케이. 잘했어.
그죠? 풀이는 방금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요. 이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식이 안 만들어지면은 이게 계산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만들질 않아요. 사설에서는 좀 그런 걸로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기출문제 쪽에서는 역대 기출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자, 답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구하는데 굉장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한번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다시 한번 x 위치는 4 코사인 플러스 사인, y 위치는 코사인 2t.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0초부터 2파이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속력부터 일단 구해주면 되겠네요. 속력 적분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로 속도, x 속도와 y 속도를 뽑아보면은 얘는 4배의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제곱합 루트.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은 16배 사인 제곱 플러스 30, 아니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2 사인 코사인 플러스 16 코사인 제곱. 거기다가 이거 제곱하면은 플러스 4 사인 제곱 2t가 될 겁니다. 이거의 루트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부터 내림차순으로 가봅시다. 4 사인 제곱 2t,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합쳐서 16으로 잡아줄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32 사인 코사인. 사인하고 코사인이 곱해져 있네. 당연히 사인 2배각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자, 뭘로 쓸 수 있어요? 2 사인 코사인이 사인 2배각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6 사인 2t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사인 2t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루트 내부가 4로 묶어내면 사인 2t 제곱 빼기 4 사인 2t 플러스 4. 그렇죠? 아이, 그냥 쓸까? 아이, 근데 계산해야 되는데. 미안해. 사인 2t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제곱 나가면 절대값으로 나가죠. 제곱 루트니까 2 사인 2t 빼기 의 절대값인데 루트 내부는 절대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나가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곱하면은 4 빼기 2 사인 2t. 아이고, 요게 그냥 속도가 되는, 속력이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이동거리는 0초부터 2파이초까지 속력 적분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2 사인 2t 적분. 그렇죠? 그럼 얘는 4t, 얘는 플러스 코사인 2t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0과 2파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파이 집어넣으면 8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4파이는 어차피 코사인 0과 똑같으니까 1. 0 집어넣으면 빵, 0 집어넣으면 1. 1 뺍니다. 그래서 답이 8파이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A 값은 8, 답이 64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건 잠깐 지울게.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딱 요거야. 이 양함수로 관련된 곡선의 길이. 그러니까 이게 얘가 따로 잘 안 나와요.
그 매개변수 함수의 곡선 길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고 어차피 이거 지금 94번하고 방금 풀었던 94번하고 99번 99, 90, 99, 100, 101, 102. 아이고야, 얘네까지는 다 매개 변수구나. 근데 스텝 1에는 미안해. 95번부터 98번까지가 전부 다 양함수 곡선길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95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되는 친구는 직접 풀고요. 95번 잘 모르겠으면 같이 좀 볼게요. 자, x는 0부터 6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곡선 길이. 지금 이 함수 그래프는 이게 좀 지울게요. 95번. 얘 함수 그래프는 솔직히 좀 그리기가 좀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어차피 차수가 2분의 3제곱 2차에서 2분의 3제곱이니까 거의 3차 그래프랑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우함수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y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3제곱.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딱 x가 0일 때부터 x가 6일 때까지 0, 몰라. 이거 fx라고 적을게요. f0. 얘는 6, f6. 그렇죠? 여기까지 나오는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정적분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정적분이랑은 넓이랑은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를 구하는 게 결국 어떤 느낌이 되느냐 라는 건데 이 전체 곡선의 길이를 다시 한번 S라고 잡으면 얘는 그냥 X가 0일 때부터 X가 6일 때까지 그냥 엄청나게 잘게 자른 DS들 총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DS가 X가 0부터 X가 6일 때까지 그쵸? 인접한 점 사이에 어떤 특수 지점에 대해서 X 변화와 Y 변화의 피타고라스 그쵸? 그래서 DX, DY의 피타고라스 루트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이때 뭘 한다고요? X에 대해서 접근할 거니까 DX를 뒤에 붙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걸 붙일 수는 없으니까 분모 DX도 같이 해야 1 곱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DX를 여기 분모에다가 곱해주자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x에 대해서 접근한 걸 볼 수 있으니까 0부터 6까지. 그럼 얘는 루트 dx분의 dx. 이거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미안해. dx가 들어가니까 제곱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찢어놓으면 1이 되고요. 이렇게 찢어놓으면 dx분의 dy 제곱.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f'x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f'x가 나오는지. 지금 이거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0부터 6까지 루트 1 플러스 f'x 제곱이니까 얘부터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자, 이 미분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지수 1줄이고 그 다음에 속미분 한번 곱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3, 3, 2, 2 약분해 줄 수 있고요. 자, 요거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1 제곱의 전체 제곱. 그렇죠? 여기다가 dx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0부터 6까지 루트 1 더하기 뭐예요? x제곱에다가 얘 루트만 날아가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져요. 둘 곱하면 x 4제곱, 둘 곱하면 2x제곱, 거기다가 그냥 1 나오잖아요. 일부러 완전 제곱식이 되게 줍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럼 제곱의 루트니까 또 절대값인데 이거 어차피 절대값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 내부가 무조건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c는 붙이면 안 되겠다. 정적분이니까.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없죠. 6 집어넣으면은 216을 3으로 나눴으니까 72 플러스 6. 그래서 답이 7, 8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네? 별로 어렵지 않죠? 진짜 틀리면 안 돼. 진짜. 좀 진짜 틀릴 게 없어. 미안해. 미안. 화이팅.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만 직접 풀어볼게요. 스텝 2 말고 스텝 1만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98번 한 번만 해봅시다. 98번. 문제가 다 이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모르고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대부분 다 똑같은 생각해요. 어차피 공식 3개만 알고 있으면 끝나네. 외우고 있어요. 막상 문제 나오면은 아예 못 써요. 진짜로. 그래서 자꾸 DS에서 끌고 오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이해를 하라고. 구분구조법. 근데 얘는 속력은 아니고 S가 전체 곡선의 길이라면 이동거리는 곡선의 길이랑 똑같죠. 근데 그거를 잘게 자른 DS의 총합으로 보면 되는데 그 DS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거 그 피타고라스에서 이게 DS면은 이거 제곱해서 나온다는 거죠? 맞아. 근데 여기에 이거 왜 붙는 거? 왜냐면 얘가 적분 변수가 없잖아요. 뭐에 대해서 적분하는지가 안 나오지. 그래서 t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 x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요. 그러니까 dt를 곱하거나 dx를 곱해줘야 돼. 근데 그냥 생뚱맞게 그냥 딱 dx만 곱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분모문제에다가 dx를 곱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얘는 냅두고 얘를 분모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지. 괜찮을까? 너무 쉽지? 오케이.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갑자기 안 해줘. 저기 다 내가 잘 들으려니까. 잘 되고 잘 됐어요. 알았어. 그럼 인정. 저기 인테그랄 루트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쟤는 적분 변수가 없잖아. 쟤를 t에 대해서 적분할 거면 밑으로 내려가고 x에 대해서 적분할 거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x에 대해서 적분할 거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저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dx를 곱했지. 근데 분자에다가만 dx 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에도 dx를 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자 dx는 어차피 적분 변수 지정에 관련된 dx로 빼내고 분모에 있는 dx는 루트 내부로 집어넣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dx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x분의 dy 제곱 루트고 바깥에는 dx만 남지. 잠깐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루트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x에 대해서 접근할 거면 dx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써는 거지. 그럼 이거는 맨 처음 거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1이니까. 그래놓고 dx만 분모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거야. 네. 그럼 얘는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얘는 x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x가 a일 때 x가 b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x가 a일 때 x가 b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치면 얘는 루트 이렇게 치면 dx분의 dy. 그죠? 이게 f 프라임 x가 된다. 괜찮지?
끌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오케이. 한 번만 해보면 숨 끊을 때까지 편해질 거야. 화이팅! 화이팅! 근데 저기 S에서부터 끌고 내려가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 근데 이해는 확실히 다 되지. 저거를 잘 고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 논리만 기억이 나잖아.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제가 오랜만에 보게 되더라도 무조건 풀어요. 진짜 보면 알겠지만 문제 되게 간단하지. 알면 끝나는 건데 이게 1 플러스 fx제곱이었나 f'(x제곱이었나 막 이런 게 헷갈리거든. 그때 실제로 그냥 어차피 곡선 길이니까 ds 초과하면 되지 뭐. 그럼 ds를 갖다가 생각해보니까 미소 변화량으로 들어가면 dx제곱 dy제곱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얘를 ds를 갖다가 루트 dx제곱 dy제곱으로 쓴다면 뭐에 대해서 접근할지가 좀 안 나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접근할 거면은 그럼 분모 문제 dx 해서 분모만 집어넣어버리자. 그냥 끝난다. 너무 쉽지. 미안. 그래서 한 번만 천천히 연습 한번 해봐요 나중에. 자, 그래서 98번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그래도 거의 다 했네요. 다행이야. 지금 웬만하면은 오늘 중으로 입체 도형의 부피랑 이 곡선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연습 조금만 더 해보기 바랄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문제 풀어도 진짜 거의 하루 밥값은 해요. 진짜 2시간만 연습하면 이 수능 때까지 편안해요. 진짜 9월 평가원 때부터 등장을 하는데 진짜 수능 때까지 편안해요. 다 절대 안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98번 후딱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테스트를 좀 볼게요. 미안해, 테스트. 저기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은 테스트지만 뭐 테스트라고까지 보기엔 좀 그렇고 기본 유형 모음이에요.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표 문제 하나씩 다 따온 거라 가지고 대충 뭐 100문제 정도쯤 돼요. 100문제 정도쯤 되는데 100문제니까 100분. 미안. 근데 100분은 좀 너무 야박하니까 초과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더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 봐서 조금 더 늘리는 걸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시간이 만약에 오버가 됐다 그러면은 볼펜으로 답 체크하면 돼요. 그 시간 이후에 푸는 거는 볼펜으로 답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다 풀고 나서 나한테 주면 되는데, 그럼 내가 채점해가지고 오답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틀리면 3문제씩. 그래서 틀린 문제 하나랑 같은 유형의 문제 2개가 추가가 될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볼펜으로 풀어서 맞춘 건 어떻게 하냐? 볼펜으로 맞추면은 한 문제만 더 풀어보는 걸로. 자, 그러면은 볼펜으로 풀어서 틀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요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 초과됐는데 그냥 몰라 나는 낼 거야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냥 다 3배수. 그래서 100문제인데 100개 틀렸다 그러면 300문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내가 답이 맞더라도 약간 좀 유형은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것들은 답이 맞더라도 체크 좀 해놔요. 이 오답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 몇 개 더 넣어줄 테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라이트센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싹 다 빨리 풀면은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의외로 시험 문제에서 빵꾸가 좀 나 있어요. 왜?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라이트센 같은 거 한번 풀면 좋은데 좀 시간이다 보니까 좀 빠듯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빵꾸가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그걸 좀 명백하게 좀 보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거. 어디 위가 빵꾸 나셨네요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만 이제 복구하면 되니까. 자, 아무튼 98번. 자, 얘는 x는 0부터 ln 2까지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미안해, 본론만 얘기할게요. 자, 곡선 길이는 x가 0일 때부터 ln 2까지 루트 1 플러스 f'(x) 제곱 제 미분하면은 4분의 2의 2x 제곱
그 다음에 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그쵸? 이거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1 플러스 f 프라임 x제곱의 루트를 갖다가 1 더해서 적분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면은 그냥 쓸데없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완전 제곱식으로 줍니다. 자, 제곱하면 16분의 1, 2의 4x제곱.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배이기 때문에 2 곱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 제곱하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x제곱.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와, 1이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 그냥 플러스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만 바뀌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0부터 ln까지 루트로 만들어주면 이 식하고 똑같이 나와요. 부호만 플러스로 나오고 다 똑같아요. 괜찮나요? 이거 아니면 못 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0부터 ln까지 요거 제곱 날려주면 어차피 내보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 씌우면 어떻게 돼요? 빼기 8분의 1이죠. 어떻게 2분의 1이야? 미안해. 얘는 2분의 2의 마이너스 2x제곱. 와, 어떻게 생겼어요? fx랑 놓고 봤을 때? 맨 처음 fx랑 놓고 봤을 때? 딱 이 가운데 부호만 달라요. 괜찮나요? 99%가 다 이래요. 진짜로. 진짜로 딱 가운데 부호만 바뀌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똑같아요. 아닌 것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98번 문제 같은 거 8분의 1 그래 fx가 8분의 1 2의 2x제곱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x제곱 나왔다. 0부터 ln까지 곡선 길이 구하라.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진짜 시간도 없다, 좀 힘들다, 진짜 가운데 부호만 바꿔놓고 밑끝 아래끝에다가 0 ln이 집어넣어도 맞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진짜로. 도저히 시간 없으면. 진짜로. 그게 어디까지? 수능까지 계속.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래요. 물론 아닌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쓰는 거고, 급할 때 쓰는 거고, 평소에는 그냥 다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ln 2 집어넣으면은 얘는 2의 제곱 4가 되겠죠. 2의 제곱 4가 되겠고, 빼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ln이 집어넣었을 때고, 0 집어넣은 것도 또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거 0 집어넣으면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빼기 8분의 1. 얘는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아이고, 지워지니까 결국 그냥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일부러 답이 뭐야, 없는데? 잠깐만. 이게 없을까? ln이 얘제곱 4 2분의 1 ln이 2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 여기 미안해. 마이너스구나. 1 빼기 4분의 1이구나. 미안. 4분의 3이네요. 아이고 미안. 자,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해.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이게 되게 역사적인 순간 아닌가? 끝났어. 적분이 끝났어. 진짜 장장 반년에 걸쳐서 하던 미적분이 끝을 좀 보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킬러는 못 봤는데 그래도 끝난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되게 급증스러운데. 왜냐면 이 미적분이 1차적으로 끝나고 나야 내가 생각했을 때 고3 친구들이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나는 개인적으로 요 생각해요.
3학년 때 처음 올라가면서 무조건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한 번 제대로 끝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그게 거의 반년이 걸려요. 그게 끝나고 나야 수원 수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수월해져요. 진짜. 미안해. 아무튼 그래도 그래. 뻔뻔 소리. 아무튼 고생했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기본 유형 테스트 좀 가볼게요. 자, 48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갑시다. 1시간 만에 끝낸다 그러고 1시간 40분 걸렸어.